이거 쓸 수 있는 거야, 이거? 안녕하세요. 대학원생들이 공부하며 읽는 연구서 혹은 고전을 소개하는 역사책을 읽어드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한국전쟁 38선 충돌과 전쟁의 형성이라는 책인데요.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교수님으로 계신 정병준 선생님께서 쓰신 책으로 2006년에 출간됐습니다. 6.25 전쟁으로 지칭된 한국전쟁은 한국 현대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수많은 희생자와 물적 피해, 그리고 분단체제의 고착화와 이산가족의 발생 등 한반도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한국전쟁은 면목상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에서도 여러모로 주목할 만한 부분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서술된 많은 연구와 책이 한국전쟁을 다루고 있지만 정병준 선생님의 한국전쟁 책은 한국전쟁과 관련하여 논쟁이 되는 지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시도하셨다는 점에서 연구사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보시다시피 800쪽에 달하는 두께를 자랑하는 이 책을 부담없이 읽으시기가 쉽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전쟁과 관련한 논쟁, 가령 남침 혹은 북침인가, 또 국제전 혹은 대리전이었는가와 같은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 또는 전쟁의 발발에 이르기까지 과정 등에 관심이 있는 분이 이 책을 읽으신다면 가지고 계신 의문이나 궁금증을 상당 부분 해소하실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한국전쟁 책의 구성과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 책은 부제에서도 나타나듯이 한국전쟁의 형성 과정을 38선 충돌을 중심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1945년부터 전쟁이 발발한 50년까지 시기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 책이 주목하는 부분은 1949년에서 1950년 시기에 있었던 38선에서의 군사력 충돌입니다. 저자는 한국전쟁의 형성 과정에 있어서 1949년을 가장 중요한 시기에 강조하는데요. 한국전쟁을 둘러싼 북한, 남한, 미국의 전쟁관을 형성한 주요 요인이 1949년의 38선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저자에 따르면 1949년에 발생한 남북한 간 충돌의 기원은 1945년에서 1948년 시기에 있습니다. 미소의 분정 실시와 38선이라는 경계를 기반으로 하는 대립구도 형성으로 인한 갈등이 남북한 정부 수립과 한반도의 분단이 이루어진 이후 38선에서 한국인이 미소 양군의 자리를 대체하게 되면서 정치적, 군사 충돌이 격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이러한 과정이 끝이자 연장선상에 있는 1950년의 한국전쟁을 내전이라는 외피를 쓴 국제전으로 인식합니다. 즉, 비록 내전적 형태로는 발발했지만 한국전쟁은 이미 개전 당시부터 국제전으로의 본질적 특징들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규모 전투 경험이 없었던 북한군 수뇌부 대신 소련 군사 고문단들이 실질적으로 북한군의 공격을 지휘했던 점과 미군이 한국 정부로부터 한국군의 작전 지휘권을 이양받은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부분은 공격자 입장이었던 북한군 역시 역량 부족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물론 북한군에게 다양한 차원의 지원을 제공한 소련군은 과거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독일군과의 전쟁을 통해 전격전이나 종신타격과 같은 전략적 교리를 경험으로 체득하여 이를 기반으로 하는 대규모 공격 계획을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작전을 실행할 주차했던 북한군은 소련군과는 달리 이러한 공격을 계획대로 완수할 수 있는 군사적 역량도 경험도 매우 부족한 상태였음을 지적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미군군의 폭격, 한국군의 반격 등과 더불어 공격의 걸림돌이 된 요소로 작용하였고 개전 초기 연이은 승리에도 불구하고 북한군의 핵심 목표였던 서울, 수원 축선에서의 1차 공세와 한국군 주력에 대한 포위 선면에 실패하며 전쟁은 장기화됩니다. 이렇게 한국전쟁 발발 직후의 초기 국면에서 책이 마무리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소 이해할 수도 있는데요. 책의 부제가 38선 충돌과 전쟁의 형성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이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전쟁의 경과를 다룬 연구나 책은 기존에 이미 많이 등장하기도 했고 또 저자는 한국전쟁의 전개나 결과보다는 전쟁에 이르게 되는 과정에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전쟁 전개에 대한 서술은 이 책에서 그렇게까지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한국전쟁 관련 연구와 비교한다면 이 책에 가지는 장점은 무엇보다도 미국과 구소련 그리고 북한 노획 문서 등의 다양한 자료를 면밀하게 활용했다는 점입니다. 저자는 기존 연구가 참고하지 못했거나 혹은 제한적으로 참고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미군이 전쟁 중 북진을 하면서 노획한 수천 건의 북한 문서와
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공개된 소련 자료 등이 해당됩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자료를 교차 분석하여 저자는 전쟁에 얽힌 주체들의 내부적 입장과 사건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38선에서의 움직임과 사건들을 변곡점에 따라서 상세하게 시기순으로 조명한 것 역시 시각각 변화하는 주체들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한국전쟁과 관련 논쟁에 해당되는 해주 공격설, 남침 유도설과 같은 기존의 주장이나 추측에 대해서도 자료를 기반으로 논리적으로 반박하며 저자 본인 논지를 뒷받침한 부분도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원천의 자료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과장되었던 개정 당시 북한과 남한 간의 부대 규모 차이에 대한 반박과 실증, 그리고 전쟁 초기 공세 실시 과정에서 드러난 북한군 내부의 문제점 포착 또한 사실 규명의 차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한국전쟁의 형성과 전쟁까지의 과정을 인식하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것도 이 책의 주요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1948년부터 본격화된 38소 충돌에 주목하며 이러한 충돌과 갈등이 이후 전쟁을 바라본 남북한의 인식 형성에 영향을 미쳤음을 주장합니다. 이는 한국전쟁의 발발과 그리고 전개와도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요. 일반적으로 북한의 철저한 위장 전술과 압도적인 전력을 기반으로 한 대대적인 기습 남침, 그리고 성공으로 이해되던 전쟁의 초기 양상에 대해 재고해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합니다. 풍부한 자료를 통해 입증되는 시기별 남북한의 실제 병력 수준 비교, 당시 한국 정부가 보였던 호전성과 공격 대응으로 배치된 한국군의 상황 등 요소는 보다 객관적으로 전쟁의 발발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처럼 한국전쟁은 여러모로 훌륭한 성과를 남긴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웠던 부분 또한 존재하는데요. 전쟁 발발의 책임과도 연관이 있는 한국전쟁의 형성을 중심으로 한 주체의 역할이 다소 명확하지 않게 서술렸다는 점이 해당합니다. 저자는 한국전쟁의 형성 과정에서 중요한 요인이었던 1948년 이후에 38선에서 발생한 남북한과 충돌의 기원으로 이전 1945년에서 48년 시기의 미소 대립과 경쟁을 제시하는데, 이러한 관점은 전쟁 발발의 책임에 대한 판단, 논의와 연결져서 바라볼 때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한국전쟁의 성격 관련해서도 저자는 전쟁을 내전적 외형을 지닌 국제전으로 정의하며 주요 인자가 미국과 소련임을 주장하는데요. 저 역시 이러한 인식에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 하지만 미국 그리고 소련과 같은 외부 세력의 존재에 그리고 영향력만큼이나 한국전쟁 형성의 주요 변수로 작용하였던 것은 전쟁의 당사자였던 남한과 북한 정부였습니다. 물론 전쟁을 최종적으로 승인한 것은 소련의 스탈린이었고, 한국 정부와 한국군에 막대한 지원을 제공하며 실질적으로 전쟁을 주도했던 주체는 미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을 목표로 계획을 구상하고 추진한 주체는 북한이었고, 전쟁 이전 38선에서 지속적으로 무력 충돌을 일으키며 호전적인 태도를 보인 주체는 남한의 이승만 정부였습니다. 이와 같은 남북한 정부의 움직임과 태도가 전쟁을 판단하고 예상하는 미국과 소련의 인식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한국전쟁의 형성과 남북한의 책임과 존재 또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병준 선생님의 한국전쟁 책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특징, 그리고 이 책을 읽고 개인적으로 들은 느낌이나 생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으신다면 저와는 또 다른 인상과 생각을 느끼고 떠올리게 되실 수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책은 한국전쟁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보다 심층적으로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관심이나 흥미가 있는 분이라면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 역사책 읽어드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